저희 젊은 피 받으러 제가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그룹도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안 놀아주거든요. 나이 들었다고. 이렇게 훌륭한 그룹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멋지게 분리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따로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동기부여 되네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이 사업 시작했습니다. 믿겨지시나요? 31살에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나이는 꽤 됐습니다. 아메이에서 30대, 40대를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기간이었고, 그래서 아마 10여 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보다 훨씬 낮아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얼마나 아메이를 사랑하게 됐는지, 아메이 뿐인지 솔직하게 오늘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전달받기 전에는 피아노를 전공하고요. 교육대학원을 나와서 운 좋게 그 IMF 때 취직이 됐어요. 사립 중학교, 여자 중학교에. 그래서 교직 생활을 하던 중에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있잖아요. 늘 같이 365일 같이 도서관도 같이 붙어 다니고 같은 반이고 했던 친구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았는데 처음에 소리를 빽 질러서 보냈어요. 아메이 얘기하길래. 저희 집에 와갖고 이렇게 애가 집중도 못하고 놀러 오긴 했는데 내가 얘기를 하면 애가 먼 산만 바라보고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방학 때밖에 만나지 못했어요. 친한 친구더라도 결혼하면 잘 안 만나지게 됩니다. 제가 방학이나 해야. 그래서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가 뭔가 이렇게 돈을 끌어왔나 할 정도로 불안한 표정으로 결국은 아무 얘기도 못하다가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떨어요. 진나야 이렇게 아메이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스폰서가. 내가 뭐야? 그랬어요. 저 아메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물건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한데 왠지 암자가 싫었어요. 암자가. 암자 좋은 거 있으세요? 암매 뭐 이런 거 좋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야 그런 거 얘기하려면 집에 놀러도 오지 마. 그러고 확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래서 본인이 안 할 뻔했대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강한 반대를 받은 거예요. 저희 스폰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게 등치도 좋잖아요. 목소리도 크고 저희 스폰서 조그매요. 조그마고 발육부진해. 목소리도 굉장히 조그매요. 목소리도 굉장히 조그마고 그런데 둘이 안에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런 게 맞아갖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짝 친구가 얘기하는데도 불쾌했던 거예요. 그러고 잊었죠. 6개월 후에 다시 만난 친구, 또 방학이 돼서 만난 친구, 또 그 친구 집으로 날 초대했는데 얘 원래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집안이 굉장히 다 머리들이 좋아갖고 공부를 할 때 제일 부러운 게 노트 필기를 안 해요. 친구가. 그냥 이렇게 봐요. 그리고 외워요. 우리는 이걸 막 써도 안 외워지는데 그래서 굉장히 비상한 친구인데 노트 필기라는 걸 고등학교 때 내가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식탁 위에 이만한 노트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뭐 아메이 막 동그라미 막 그려져 있고 막 이상하게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그때 얘기한 아메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아직도 해? 내가 그랬죠. 아니 그거 아직도 해? 그랬더니 그때부터 난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저를 붙잡아놓고 아메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뉴트리 라면 끓여주면서. 그럼 돼야 안 돼요? 친구들 놀러 왔는데 라면을 끓여주면 돼야 안 돼요? 족발이라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갖다 그런 식으로 12시간을 세뇌시켜줬는데 그래서 세뇌당해서 제가 왔느냐? 아니요.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온 친구가 불쌍해. 저희 스폰서 또 불쌍한 표정하면 굉장히 불쌍하고 조그매갖고 불쌍한 표정하면서 한 번만 가달래요. 한 번만 가달랬는데 그때 먹은 착한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주얼 보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 그냥 한번 가주면 이 친구한테 인센티브가 있나 보다. 내가 가주면 얘한테 뭐가 좋은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메이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래 아유 가주자. 그때 제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2개월이었어요. 2개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삭인 줄 알긴 했어요. 만삭인 줄 알았지만 2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친구가 한다는 그 방이동에 있는 강의장을 갔어요. 강의장을 갔는데 얘네들이 그 먼저 와서 있는 사람들이 강의장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잘못 잡아놓은 거예요. 얘네들도 초짜이다 보니까 저를 사업 설명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MBS 1주차 꿈의 날을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맨 뒤에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저쪽으로 올라가면 저긴 자리가 이제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길래 내가 괜찮다고. 나는 의무를 다하러 왔지 뭘 들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어도 된다 그랬어 제가. 나 아무거나 들어도 되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듣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강사가 지금의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혜련 트리플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예뻐지신 거예요. 그때는 정말 골격도 막 저만 하시고 키도 큰 데다가 울그락불그락 생기셔갖고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짜인 제가 와서, 아니 그러니까 밖에 사람인 제가 와서 이 안에서 그 강의를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들어줄 수가 없는 강의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 잘 굴러왔나요? 제 차는 흘러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요즘 집 없어도 차는 다 있는 시절인데 차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뭐 포텐셜이니까 뭐 포텐셜인지 뭐가 뽑았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돼갖고 막 내 차가 흘러가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를 확 찌르봤어요. 이렇게 이딴 거 듣게 하려고 임신 2개월 나를 여기를 데리고 왔냐는 표정으로 딱 쳐다봤어요. 내 성격에는 당장 박차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 아니까 저를 꽉 잡더라고요. 못 나가게. 그 다음부터 더 가관이에요. 여러분 왜 옷이 없어서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일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좋아하는 옷을 매일매일 걸어놓고 매일매일 바꿔입으면 되잖아요. 막 이래요. 아 누가 몰라요? 그쵸? 어제 맞은 옷이 오늘 안 받고 오늘 입은 옷이 내일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는 거지? 안 그래요? 저 검정 바지 44부터 99까지 있어요. 네. 어제 산 게 오늘 안 맞고 이러니까 우리가 신경질이 나는 거지. 뭐 그럼 염장을 지르는 거야 하면서 아니 자기는 아침에 17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아줌마 그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있다는 거예요. 17평짜리 아파트에. 그러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그날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모닝커피 한 잔으로 우아하게 시작을 한다는. 너무 재수없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제가 재수없을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자랑은 안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막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 끝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참 재수없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야 강의 때. 그래서 내가 안다 알아.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야 안다 알아 그랬더니 친구 막 귀까지 빨개져갖고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나가서 이런 자랑을 하면 몰매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건 당신들도 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럼 비전을 빡 봐야 되잖아요. 뭔데? 앞이 너무 재수가 없었어갖고 비전을 못 봤어요. 진짜 그만큼 제가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31살이란 나이에 돌도 씹어먹고 뭘 해도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해갖고 이제 둘째 애를 가졌을 때 저는 이미 부모님이 40평대 아파트와 집과 뭐 이런 걸 다 사주셨어요. 출발 자체가 너무너무 여유로웠죠. 여러분과 틀리게. 그럼 남편 대기업 다니고 나 교사고 여차하면 나는 피아노 치는 기능인이니까 남편이 뭐 삐끗할 때나 애들 등짝 두드려가면서 입시생들 가리키면 돈 벌 수 있는 그 자만이 있었다라는 거야 속안에.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를 할 때 겸손히 듣는 여러분들처럼 젊은 나이에 이렇게 겸손히 듣고 이걸 알아들은 게 저는 너무너무 대단하다 보는 게 저희 그룹 젊은 사람들 젊어서 부럽지 않아요. 젊은데 아메를 알아들어서 부러워요. 전 진심이요. 그래서 그때 그 교만함으로 하나도 해야겠다는 생각 안 하고 의무를 다했다고 나왔는데 저희 그때 운명을 바꾼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가 제가 일산에 살다 보니까 모든 한강을 다 다리를 지나가야 북한 가까이 갈 집이 있잖아요. 근데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차에서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만큼은 꼭 음악 듣지 말고 CD 하나를 딱 권해주면서 꼭 이걸 들으라는 거야 저한테. 뭐 친구가 들으라고 좀 너무 재밌대요. 재밌다니까 들었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미 성공하신 분의 스토리인데 너무 재밌어서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끄지를 못하고 거기서 다 듣고요. 이 비전을 본 거예요. 사업설명 한 번도 안 듣고 MBS 꿈 듣고 CD 하나 듣고 비전을 빡 받고 막 씩씩하게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남편이 크으로 자고 있잖아요. 크으로 자고 막 깨웠죠. 나는 동태눈가라고 살 수 없다. 널 꿈은 뭐냐 했더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막 하니까 저희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여서 저희 남편은 1년 내내 20단어밖에 사용 안 하는 너무 과묵하다 못해. 내가 말 한 번 시키려면 10,000원 줄게 이래야만 말을 하는 남자예요. 지금도 말이 없어요.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없어요 표정으로. 예. 그런 돌과 같고 산과 같은 남편을 막 새벽에 깨우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도 대기업에서 22년째 한 팀에서 재무팀에서만 대단하지 않아요? 부서도 옮길만 하지 않아요? 산과 같고 돌과 같다니까요. 그런 남자랑 살고 있었는데 그날 막 깨워갖고 내가 비전이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인데 막 이러면서 거기서 한 CD에서 바로 인용해갖고 당신의 비전은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새벽에 그 새벽 1시에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근데 저한테 수익 구조를 설명하래요. 몰라? 알 리가 있어요 제가? 그쵸? 그랬더니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날의 표정을. 수익 구조 한 방을 들어오지 않고 비전을 봤다니까 제가요. 그런데 우리 남편 딱 이 여자를 보아하니 그냥 대충 말려갖고는 못 말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손을 붙잡고 여기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 지금도 뭐든 뭐가 있으면 두드리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안 건너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 막 두드리고 또 두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때요? 팔랑귀에 팔랑귀. 여기서 오면 될 것 같잖아요. 막 뛰기해서 파이팅! 그래요. 그럼 바로 밖에 나가면 친구들 다 뭐라 그래요? 싸잖아. 그렇게 날 좋아했던 내 친구들. 나만 오면 막 재밌다고 막 기적인 차고 왔니? 내가 이러거든요 맨날. 왜냐면 요실금 때문에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리니까 나랑 만나려면 내 웃기니까 기저귀 차고 와라. 이게 애들한테선 통용됐던 말이에요. 진나를 만날 때는 기저귀를 차라. 응? 그렇게 웃기고 나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어느샌가 싸해. 그러니까 내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암만 아미가 좋아도 나 친구가 되게 좋은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얘네들이 그런 반응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안 한다 그랬죠. 집에 와서 내가 먼저 비전 봐놓고. 그때 저희 남편이 너무 안심한가 봐요. 돈 500만 원을 딱 주더니 미국 본사를 갔다 오래요 저한테. 대박이죠. 그때 500 투자로 지금까지 울고 먹는 거죠. 내가 보면 대단한 투자를 한 야근 남자라고 봐요 저는. 그 500만 원을 딱 투자했는데 미국이 가고 싶었겠어요? 본사가 가고 싶었겠어요? 그쵸. 본사 궁금하지 하나도 않았어요. 본사 안 궁금했고요. 미국이라는 데를 가고 싶었어요. 지금은 일산 옆에 파주에 보면 막 광활한 땅에 막 아울렛 많잖아요. 근데 2001년, 2년, 3년 그때는요 우리나라 아울렛 없었어요. 그런 땅에. 그런데 미국 가면 어때요? 그 광활한 땅에 2박 3일 돌아다녀도 볼 수 없는 그 아울렛. 우리가 보는 그 폴로 말 그려져 있는 옷을 깔별로 사올 수 있는 기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철이 없었다니까요. 그래갖고 미국에 딱 가고 싶으니까 모든 걸 딱 학교도 사표를 딱 그것도 9월에 담임이 그럼 돼야 안 돼요. 담임이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자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딱 사표를 내고 미국 본사를 간 거예요. 갔는데 계속 본사 구경하고 덱스트하고 별장 가고 계속 사업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한 38년 정도 아메이 녹을 먹은 분이 나오셔서 아메이가 너무 자기 감사하니까 봉사로 가이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해석된 그걸 다 끼고 있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아울렛 프로그램 없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난 아울렛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졸라갖고 저 때문에 그때 당시 아울렛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지금에서 성공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그전까지 말 못했어요. 창피해갖고. 저 때문에 2시간 짧게지만 내려놓고 구경하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울렛에 갔다 오긴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펑션을 가던 뭘 가던 비전을 못 보다가 마지막 펑션 날 덱스트에거의 가장 큰 펑션인데 전 세계인이 다 모였어요. 우리나라 예술연당이 한 3배 정도 되는 펑션에서 막 덱스테가 그때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뭐 내가 생각한 막 400억인가 뭐 그걸 20불로 받았나 막 이래요. 하나도 내 거 같지 않으니까 부럽지도 않았고요. 그리고는 깜깜하잖아요. 뭐가 재밌냐면 저는 거기서 소개를 해요. 1시간 동안 나라를 소개해요. 캐나다. 그럼 저쪽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막 이래. 멕시코. 그럼 왜? 막 이래요. 그럼 저는 우리나라는 언제 나오지? 소리 지를 생각에 그런 거나 재밌지? 한심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여기 나와서 막 뭐 좋은 연설하면 깜깜하니까 자고 이러고 있다가 또 누가 박수 막 치고 또 뭔데 하고 깼다가 펑션을 그렇게 보다가 우레와 같은 박수가 5차례 깨갖고 다 일어나 있길래 우리도 얼떨결에 일어나갖고 뭐야 봤더니 진짜 이러고 나오시는 노 부부를 어떤 사람이 부축하고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이 부축하고 나왔는데 이 분이 이렇게 떨면서 나는 30년을 아메했습니다. 했더니 우와 전 세계인들이 그래요. 30년을 아메했는데 드디어 플래티늄 됐습니다. 했더니 우와 이래요. 그래서 우와 야 이거 해석 잘못한 거 아니야? 30를 잘못 13년인데 30년이라고 잘못 알아듣은 거 아니니? 13년 만에 플래티늄이 돼도 지금 안 할 판인데 30년 만에 플래티늄이 됐다는데 전 세계인이 우와 일어나갖고 막 기립박수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떨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더 이상 국가에 손 내밀지 않아도 되고 난 더 이상 우리 자식에게 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인이 20분 동안 앉으라 해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는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게 뭐지? 뭔데 이러지? 그 생각 하나를 갖고 이거 뭐지? 진짜 한국 가서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 생각 하나를 갖고 제대로 한국에 와서 제대로 이제 하려고 하면 어때요? 제대로 말려요, 주변이. 대충 하면요, 대충 말려요.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암의 흑역사가 시작됐죠.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홀로 계신 어머님을 시어머님이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물어봐도 20단어인 자기 아들이 시작할 것 같은 사업이 아닌 거야. 저 극성스러운 며느리가 한 가지 직업으로도 지금 너무 피곤해서 어쩌든 사랑하는 아들을 밤마다 어디를 데리고 갔다가 초저금을 내갖고 데리고 오니 그 며느리가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임신해갖고 이렇게 있는데도 문을 한겨울에도 안 열어주고 아파트 앞에 30분씩 세워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만 싹 데리고 들어가요.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그럼 다시 나와요. 뭐 하고 나왔어? 그럼 말을 간 거를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내더라도 아들 많은 갈아 먹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때는 나도 막 먹을 줄 아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 서러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원래 음악 전공에서 음악만 피아노 쳐서 살림을 내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메이까지 더우니까 살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 물건을 하나 꺼내서 쓰질 못했어요. 뭐라도 치약이라도 꺼내놓으면 와보면 쓰레기통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핍박은 뭐 부모님, 시부모님이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몰래 하고 뭐 혼나도 그냥 무릎 꿇고 계속 죄송하다만 그러고 세미나 갔다 오면 막 혼내시고 네가 지금 주말에 지금 교회 행사도 있고 뭐가 있는데 네가 거길 가야 되겠냐 해도 그냥 마치 무시한 건 아닌데 어머님을요. 너무 괴로우니까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래도 내가 본 비전이 제대로 된 거라 계속 무직하게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또 남편이 또 서포트를 해줬고요. 근데 문제는 뭐야? 친정엄마예요. 난리가 났어. 내가 너를 음악 공부를 시켜갖고 내가 기둥뿌리를 2개를 내가 써가며 너를 음악 공부를 시켜놨는데 엄마 여기 세제 줘야 이런 세제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나한테 막 아니 그게 아니라 세제가 좋으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면서 매일 아버지 산소에 가서 산소를 뜯으면서 여보 진나가 다단계에 빠져가고 어쩌면 이러고 맨날 우신다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근데 친정엄마는 내가 이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거긴 괜찮아. 또 괜찮아. 이겼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괴롭긴 했어요. 괴롭긴 했는데 제일 괴로운 게 그 친구들의 싸늘함이었어요. 저는 친구들의 싸늘함. 가면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시티은행을 다니던 친구인데 거기에 이제 VIP룸에 있었던 럭셔리한 친구예요. 근데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걔한테 야매를 얘기를 하면요. 우리 은행 청경이 하셔. 이래요. 그 뭐 청경이 하는 게 뭐. 그리고 나는 네가 이걸 왜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참 내가 막 열심히 얘기하면 단단히 세뇌를 당했구나. 나한테 이래요. 예. 뭐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날 작정을 했어요. 강의를 전날 듣는데 막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 다시 갔어. 너 은행 나와. 나 이번에 8년째예요. 그게 8년째 후원하고 있었을 때요. 8년째 또 찾아갔어요. 징하죠. 8년째 찾아가는 나도 징하죠. 8년째 그런 아픔을 계속 쿡쿡 찌르는 거를 당하면서 또 치유받고 또 가. 영혼을 빼고 또 이러고 가갖고 또 얘기해.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니까요.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후원할 사람 없고 명당 없다라는 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면요 후원할 명단이 없지 않습니다. 또 갈 곳이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만큼 가게 되더라고요. 이 사업에. 그래서 명단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명단이 없다는 분은요 내 마음에 사랑을 키우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서 또 갔어요. 가서 딱 저도 벌써 결의창 친구도 딱 보니까 결의창이 나왔어. 얘도 고리를 끊어야겠다. 나도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 간 거예요. 가갖고 딱 앉자마자 결의에 차면 눈물부터 나오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시작부터가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너는 기능인에 살 게 많은데 왜 아메이냐는 거야. 자기는 너무 싫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왜 하냐고 나한테 자꾸 왜 하냐고 묻길래 진심요. 저는 그랬어요. 나 왜 하냐고? 태평양 한가운데 뛰는 고래 보여주려고.
저 진심이었어요. 뜬금없죠. 근데 제가 전날 김종규 수장이 강의를 듣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를 왜 엄마들이 진짜 그릇이 커져야 된대, 아빠들보다. 아이를 계속 자주 만나는 엄마들 그릇이 커져야 된다는 거야. 여자들의 그릇이. 왜? 그 아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지. TV 보면서 공부해!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야. 엄마의 그릇이 크면 아이도 크게 커진대요. 그런데 엄마가 할 줄 모르고 아직도 15년 몇 년 배운 거 갖고 울고 먹으면서 그걸 갖고 아이들한테 대하면 아이들한테 다 역전당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동화책으로 이게 고래야, 이거 고래다, 되게 커, 포유류가 어류 아니야, 이렇게 왜 가리키냐는 거야. 어류 틀렸다, 틀린 거야? 포유류야? 막 이러면서 왜 가리키냐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뛰노는 고래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일이 현실로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강의를 딱 듣고 있는데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인 거야. 그래, 나는 내 딸들 태평양 한가운데 뛰노는 고래를 보여줄 거야. 그 생각을 딱 하고 친구가 왜 하냐 그렇게 진심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나는 우리 애들 동화책에 있는 고래가 아닌 태평양 한가운데 뛰노는 고래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표정이 단단히 미쳤구나라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작용은 그때 이후로 친구들한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야, 진나 다단계 왜 한 줄 알아? 태평양 한가운데 뛰노는 고래를 보여주려고 한단다 라고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쫙. 내가 소문도 안 냈는데. 그러면 어때요? 그런데도 괴롭더라고. 친구들의 반대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인생 살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반대 겪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음악이 너무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악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니까 처음부터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고2 때까지 엄마의 생활비로 뒤로 뒷구녕으로 레슨을 받으려니 엄마가 힘들어서 기부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허락을 받아라. 근데 죽어도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꿈이 있으면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요. 하고자 하지 않은 사람은 이유와 핑계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고등학교 때 제가 보니까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고2 가을인데요. 이미 늦었잖아요. 물론 레슨을 받고 있었지만 본격적 레슨을 못 받고 있었던 데인데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축제가 있었는데 합창제 중간에 피아노 독주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고3 언니가 내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고2고. 근데 그 고3 언니를 무작정 무슨 용기인지 찾아간 거예요, 제가. 고3 언니한테 지금 입시곡이랑 지금 연주해야 할 곡이 같은 곡이냐 했더니 아니래. 그럼 힘드시죠?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그때 힘들대. 연주 일주일 딱 남겨놓고 그 기회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막 갈등하는 눈을 보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입시곡하고 연주곡이 틀려서 지금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연주곡이 준비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럼 나랑 같이 선생님한테 가자. 그래갖고 음악 선생님한테 같이 갔어요. 막 혼났죠, 그 고3 언니는. 그러더니 저한테 준비가 기회를 만나면 뭐예요? 포텐 터지는 거죠. 준비된 곡이 있냐 그러길래 그 앞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 쳤어요. 다 틀리면서. 그래도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고3한테 소리를 꽥 칠 때 너 나 그럼 하자! 그랬더니 얘로 바꿔! 그래갖고 일주일 만에 바뀐 거예요, 연주자가. 그때부터 제가 교실을 막 다라라 열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얘들아 그날 문학제 이런 거 보러 가지 말고 합창제를 보러 와야 된다. 반드시 500원을 써라. 꽃 한 송이 들고 내가 연주를 끝나면 막 다 위로 올라와야 돼. 여기서 주면 안 돼. 무조건 무대 위로 올라와. 내가 그랬어요. 그거를 밤마다 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온 교회 모든 걸 다 동원했어요. 우리 동네 친구들 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무릎을 딱 걸었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연주를 하는데 아버지 꼭 오셔야 됩니다. 했더니 내가 고등학교 학생 애들 축제를 왜 가냐는 거야. 그날 아침 연주 당일날도 오시겠다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실에 찬 모습으로 무대 뒤에서 이렇게 막 드레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40대 백발이셨거든요. 하얀 머리. 저기서 백발의 사람이 쑥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걸어 나갔는데 이렇게 떨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떨리는 거. 힐을 이만한 걸 신었으니까 드레스 안에. 도대체 걸을 수가 없어. 걸을 수가. 그렇게 무대에 앉아갖고 무슨 정신에 쳤는지 최선을 다해 쳤죠. 그래서 무슨 정신에 인사를 딱 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애들이 물밀듯이 올라오는 거야. 물밀듯이. 그때 당시에 꽃이 아니라 배추하고 파를 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럼 배추에 파에다가 리본을 묶어갖고 막 미친 듯이. 그래서 진짜 김장을 몇 번 담글 정도의 배추하고 파를 받아갖고 그 모습을 부모님이 봤잖아요. 보란듯이 온 친구들 떡볶이 사주고 놀고 싶었지만 보란듯이 도서실 가서 새벽 2시에 딱 들어왔어요. 집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거야. 저희 아버지가 대학 교수시니까 한 번 사람을 불러다가 연설하면 3시간은 기본이에요. 무릎 꿇고 3시간은.
죽었구나. 남자애들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많이 했어. 이게 난 연애도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 오해하시겠구나. 막 이러면서 딱 들어왔더니 앉아라. 딱 이러면서 앉았죠. 새벽 2시에요. 그때 딱 저한테 그렇게 하고 싶니? 라고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단 한마디 말을 못하고 꺼이꺼이 울면서 고개만 끄덕이면서, 그때 우리 엄마는 옆에서 왜 같이 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도 같이 울면서 새벽에 내내 둘이서 엉엉 울면서 잠 한 잠을 못 자고 학교를 간 거죠. 친구들한테 니들 덕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밀어줄게. 그 다음 날로 그랜드 피아노가 집으로 들어왔고요. 오디오 시스템을 다 해주고, 그 다음 대단하고 느낀 게,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지금에서야 그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느끼는 게, 그때부터 LP판이에요. 시대가 느껴지시나요? LP판이라고 이렇게 큰 거 있어요. 둥그런 거. 그거를 매일 한 장씩 사가지고 오세요. 클래식을. 딸이 음악을 하는데 내가 귀로 듣는 문외 아니면 안 되지. 그걸 내가 귀를 뚫기 위해서 본인이 들어보시고 거기에 감사평을 매번 쓰시고요. 그걸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내가 듣던 말든 쫙 1년 내내 365일이 단 하루도 안 빼먹고. 그게 지금 저희 집 쫙 LP판이 쫙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밀어주겠다고 정성을 쏟으시고, 저도 이제 허락받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 케이스가 첫 번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남편하고 결혼한다 그럴 때 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그게 남들은 홀어머니 외아들이라고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다 집안끼리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셨는데, 딸을 너무 아무것도 모르게 키워갖고 거기 가면 창피하니까 반대하신 거예요. 근데 홀어머니 외아들이라 제가 고생할 걸 반대하신 게 아니라, 제가 가면 어머님이 고생한다고 반대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도 교회에서 다 집안끼리 알고 그런 집안이니까 결혼은 이제 마지막에 허락을 받았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것도 아버지 생신날. 그때 되게 슬펐죠. 그쵸? 저희 남편은 더 슬퍼하면서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4살 때, 본인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셔갖고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는데 드디어 아버지가 생겼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시니까 나는 아빠 복이 없나 봐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그냥 정말 기둥 같은 아버지를 그때 잃으면서 저희 집안이 얼마나 철이 없냐면, 저희 엄마도 철이 없으세요. 저희 엄마는 서영아를 전공하셨고요. 부유한 집에서 자라갖고 부유하게 아버지가 다 해주시고 지금도 아무런 걱정 없이 사세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드셨죠. 예. 너무 해맑으세요. 그런 그 그림만 그리시는 부모님, 그다음 저는 피아노 전공했죠. 제 동생은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 여자 셋이 써 제끼는 걸 아버지 혼자 대학 교수 일을 하시면서 다 서포트를 하신 거죠. 근데 한 집안의 가장이 쓰러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집이 기울기 시작하는데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집이 기울더라고요. 왜? 돈을 벌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있는 돈 까먹고 하다 진짜 일산 가까이 가서 산 이유가 그거예요. 서울 한복판에 살다가 점점점 일산 가까이로 가는, 북한 가까이 가고, 그쵸? 차도 작아지고 점점점 그렇게 된 거죠. 그때 제가 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에게 매달려 있는 수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전에 금송아지가 있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어. 그게 계속돼야지 즐거운 거고, 그 계속돼야 자존감을 지키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라는 거를 젊은 나이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비전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가,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엄마의 그 아메이에 대한 반대가 너무너무 심하셨던 거예요. 아메이. 근데 뭐든지 이 세 가지 다 했죠? 다 했죠, 제가. 다 했는데 다 이뤘죠. 그러니까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갖다 그렇게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열심히 진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한테 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사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해외지사 발령을 받아갖고, 해외지사 발령을 5년간 받아갖고 태국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둘이 비전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약속을 했어요. 당신은 현재를 열심히 살아내라. 해외에 가서 나는 아메이 여기 한국에 남아서 미래를 준비할게. 그래서 안 따라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2년간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남편이. 그래서 2년간 혼자 살면서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통하는 데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보편타당한 병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마귀 씌었다고 할 정도로 무슨 병인지 모르는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남편에게. 그래갖고 사람 많은 데는 가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쉰다 그러고, 그게 공황장애를 그냥 방치해놨더니 아주 극심한 우울증으로 빠져갖고요. 중내 만에 막 이러길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편이 그런 모습을 못 보고 가서 전화로만 들리는 그런 모습에 정말 급하다 생각해서 태국을 간 거야. 막 가서 잠깐 있고 한 일주일 있고 오려고 했던 태국을 2년 8개월 동안 있다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파트너들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어느 날 스폰서 그것도 뭐 존재감이 조금이나 되면 등치도 이만해갖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는 목소리도 큰 스폰서가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잠깐 갔다 올 줄 알았던 그 태국이란 나라에 3년을 살다 왔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요 가족이 중요해서 이사했어요. 남편 소중하잖아요. 남편이 아픈데 제가 거기다가 혼자 놓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주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치유되고 가족이 다 약이더라고요. 특히 아메이가 약이더라고요. 아메이 강의 듣고 이 안에 사람과 어울리고 다 치유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심각해서 제가 너무도 사랑하고 열중했던 아메이를 송두리째 놓고 가면서 우리 스폰서한테 뭐라 했냐면 걱정하지 마 이랬어요. 제가 나는 뼛속까지 아메이야 너 알잖아 내가 그랬어요. 우리 스폰서한테 친구니까 걱정도 하지 마. 한 달 만에 무장해제야 되던데요. 한 달 만에 아메이가 어딨어 싹 다 잊어버렸어요. 무서워요. 미팅의 힘이. 저는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미팅할 때마다 야 내가 어류냐 내가 조류냐 야 외워 그 가게 또 들으라고 다른 가게 없냐 맨날 그랬거든요. 제가 왜 우리 맨날 반복하잖아요. 야 그래도 고등교육 받았다 나 어류 아니고 조류 아닌데 그거 난 저강이야 나 농담도 외워 야 내가 막 이러면서 제가 제일 우리 스폰서한테 반발했던 게 또 들어 이거였어요. 야 바본 줄 아냐 맨날 이랬거든요. 그 미팅에 그렇게 우직하게 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내가 한 달 만에 미팅이라는 장소에서 벗어나니까요 무장해제 되더라니까요. 파트너들을 보고 싶다 맨날 전화하는데 그 태국이라는 나라는 골프가 15,000원밖에 안 해요. 치는데 그러니까 골프에 미쳐갖고요 뭐 이제 에브리데이 골프장에 가 있는 거야. 골프장에 골프에 미치요. 그 다음에 일하는 아줌마 있지 100평 가까이 되는 집에 애들은 그때부터 영국 학교 다니면서요 영어로 잠꼬대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바라던 거 아니에요? 애들이 영어로 잠꼬대를 해. 그렇죠. 나는 팬티까지 데려주는 메이드가 있어. 그 메이드가 얼마나 나의 행복을 갖다 주는지 가사로부터 해방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가사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그런 천국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월급은 2.5배 나오죠. 거기다 기사 딸린 차에 막 갑자기 상류층으로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아메이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 스폰서 보고 싶어요. 저 에스피더센 알았어. 나 지금 골프 중에 끊어. 나중에 전화할게. 아유 반응 좋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미팅과 멀어지고 나서 아메이는 나의 내 것이 아니라 멀어진 거예요. 뭐 제품은 그래도 좋아서 쪘죠. 그래도 심심할 때마다 아메이 거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그래서 태국 아메이를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6년 앞섰다고 그러는데 태국 아메이 이렇게 구경 가고 이렇게 보고 이랬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그때 이후로 제가 태국 생활 이후로 스폰서한테 하지 않는 말이 하나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인식 전환 안 된 거가 되게 불만이었어요. 제가 아메이 얘기하면 친구들이 다단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안 되는 게 되게 불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태국에 가서 do you know MA 딱 물어보면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냥 뭐 그런 뉴스의 회사 같은 그런 개념이지 다단계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처음 초창기에 우리 10년간 오프라인상으로 막 하지 말라는 거 응용해갖고 막 팔지 말랬는데 팔고 사재기하고 했던 무리수를 뒀던 그 역사가 그 나라는 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응용력이 없는 거예요. 왜? 국민의 80%가 IQ가 100이 넘질 않아요. 왜? 누우면 바나나 떨어지지. 바나나 잎 덮고 자도 얼어 죽지 않지. 행복의 나라, 미소의 나라인 거예요. 예, 그 나라가. 그래서 못 살지만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 거야.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훨씬 잘 살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제가 너무 놀란 거죠. Do you know MA 그러면 짜잔 그래서 내가 뭐라면 거기서 사업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다 좋은 줄 아니까 설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이미 좋은 걸 알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기회가 안 와요. 기득권자들이 다 갖고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메이 태국 아메이를 가면요 막 벤츠 BMW가 그렇게 많아. 막 페라리 막 이런 차 희한한 차들이 많아. 이미 대단한 그 기업의 총수 아들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니노인가 왔었잖아요. 태국에서 그 사람도 우리나라 농심 같은 데 총수 아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득권자들이 또 하는 제2의 세컨잡이더라고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까지 내려오지도 않아. 모두가 좋은 줄 알면. 그래서 아직 모르는 게 나한테 기회구나. 사실 우리 몰라야 블루 오션이죠. 모든 게 알면 거기서 기회에 돈 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국 사람들이 아직 이게 얼마나 대단히 괜찮은 사업인지 모르는 게 기회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친구한테 인식 전환이 안 된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제 스폰서한테.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렇게 누리고 살다가 갑자기 누리고 사는 삶을 계속 살면 좋은데 주고 싶은 사람이 주기 싫잖아요. 그래서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다시 한국으로 와. 그럼 뭐예요? 12시에 땡땡 신데렐라 누더기 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본사로 오면서 다시 우리 집으로 오고 월급은 다시 원상복귀 하고 메이드는 빠이빠이 하고 기사도 안녕히 계시라고 그러고 비행기 5시간 만에 마담에서 무수리가 되는 거죠. 네. 순식간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직장인의 한계가 이런 거구나. 지금은 잘 나가고 팀장이고 대우받지만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지 않아. 뼈를 묻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뼈를 원치 않아. 그 회사. 그래서 그 뼈를 던지는 순간 우리 남편의 뼈는 팽당하는 거구나. 그런 순간 우리는 제로 베이스인 거구나. 그때 왜 그걸 느꼈냐면 저희 애들이 영국 학교 계속 다니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한 해에 3천만 원, 두 해에 6천만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저희가 내요, 그쵸? 그래갖고 걔 울겠다고 거기서 계속 학창생활 하겠다는 애들의 그걸 다 무시하고 애들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근데 한국 학교 너무 무섭다는 거야, 와갖고. 영국 그 학교는요,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너 문제 있다고 왜 가만히 있냐 그러는데 우리 애가 하루는 칭찬 스티커를 받아온 거예요, 한국 학교에서. 그때 엄마 이상해. 그래서 왜 했더니 가만히 있다고 칭찬 스티커 주셨어요. 이랬더니 왜? 가만히 있다고 칭찬 스티커 주셨어요. 이래. 외국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야 칭찬 스티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동안 학교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애가 나가서 밖에서 축구를 하는데 여자는 비켜! 막 우리나라 애들이 남자애들만 운동장에서 축구한다 그러니까 엄마 나는요 애들이 축구 못 하게 해요. 그리고 난 거기 다시 태국 학교 가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6개월을 제가 걔네들을 적응시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문화 차이로. 그런데 그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려가. 준비하지 않은 6천만 원이 없어서 그 애들 다시 데리고 오는. 그래서 약속했어요. 너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다시 너 유학 보내줄게. 반드시. 왜? 오면서 일말 요 구퉁이에 잠깐 났던 아메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나한테는 기회가 있었어. 열심히 하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좀 잘해야지. 그러고 나서 왔어요. 더 놀라운 건요. 태국에서 3년간 살다 왔더니 살아있는 모든 친구들, 아메이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다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홍다양수장이라고 있죠? 거기가 사업 제일 못했었거든요. 제일 못했어. 야, 누가 하나 좀 초대해가지고 와라. 우리가 그럴 정도였어요. 네. 초대해갖고 오면 기인을 초대해갖고 와. 기인. 그 미술 전공한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막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머리 이렇게 길고 막 코수염 막 이렇게 입고 막 돌을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거 그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맨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그런 특이한 사람 말고 좀 평범한 사람 좀 데리고 오라고 맨날 할 정도로 사업을 그렇게 못했던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국에 3년간. 제일 지지나였는데 5년 6년 동안 파트너 한 명이 없었다니까요. 파트너 하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미팅을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렇게 저렇게 긴장해서 뭐 그렇게 유두리가 없이 저렇게 사업을 하냐. 우리가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엔 그 유두리 없게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와의 소신으로 그걸 지켜낸 사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왔더니 다 다이아몬드 이상 에메랄드가 다 되고 나 혼자만 파운더스 PT가 되어갖고 다 여행 갔다 온 얘기하는데 나 혼자만 다시 재수생이 돼갖고 앉아갖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게 증명해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성장되어 있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제가 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래 제가 없는 사이에 제 4그룹 중에 제가 4그룹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2그룹은 하나는 에메랄드가 됐고 하나는 파운더스 PT가 됐고요. 2그룹은 없어졌어요. 얘네들로 인해서 제가 갔다 와서 제 아메이 통장을 딱 찍어보니까 6천만 원이 넘는 보너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2년 8개월 만에. 제가 그때 야 이거 인세 맞네. 내가 여기서 막 열심히 할 때는 우리 어때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죠. 처음에 이 사업은 원래 그런 건데 원래 그런 거 알면서도 신경질 날 때 있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5만 8천 원인가 보너스를 받은 달이 있어요. 그런데 6만 원짜리 딱 찍은 거야. 그럼 미팅 장소에 차를 잘못해갖고 제가 그래서 스폰서한테 너무 잔인하지 않냐? 내가 그랬어. 맨날 보면 개인 PB밖에 없고 그룹 PB도 내 PB고 맨날 내가 먹어제끼고 도대체 나는 언제 그룹이 생기냐고 내가 맨날 그러고 도대체 되는 거 맞냐고 내가 맨날 그랬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20만 원 벌면 뭐야 30만 원어치 먹는데
오늘도 초대 안 되니까 신경질 날까? 야, 빕스나 가자. 맨날 이러면서 아무거나 먹으면 우리가 치유가 안 되니까 좀 비싼 거 먹자. 맨날 이러면서 먹은 거예요. 우리 넷이, 그런데 와갖고 또 다시 얼마나 우리가 지진하였냐면, 지금은 다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막 대단한 리더들이지만, 모이면 화장 하나를 안 하고 모이는 거예요. 뭘 화장을 해, 우리끼리인데? 그리고 우리 업라인인 이유경상이 좀 화장 좀 하지. 뭘 화장을 해, 우리끼리인데? 그래서, 야, 오늘 나오다 가냐? 야, 짜장면 시켜. 맨날. 맨날 그 4명이 앉아갖고, 어쩌다 한 명이 와요. 초대를. 우리 넷이 의욕이 넘치잖아. 어쩌다 보니까 확 달려드는 거야. 이 사람이 질려서 안 나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아메를 왜 안 하니? 그러면서, 야, 또 짜장면을 시켜. 그리고 맨날, 그러다가 우리가 강의 능력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맨날 초대되지 않는 2년 8개월 동안, 2년인가 3년 동안 돌아가면서 너라도 강의해라. 너도 해봐라. 너 해봐라. 그래갖고 초대되는 사람 없이 맨날 그거 한 거예요, 홈미팅. 그런데 잘했던 건, 홈미팅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까지 14년, 15년째 그때 이 만들어 놓은 홈미팅을 각자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어요. 단 한 주도 안 빼먹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있었겠죠? 단 한 주도 안 빼먹고. 눈이 폭설이 와서요. 차가 하나도 안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단 한 주도 안 빼먹고 그 수요일 오전 미팅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넷이서 지켜낸 거예요, 그 자리를. 한 명도 초대 안 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팀워크가 대단했냐면, 친구들끼리 사업을 하니까 메인데이는 화요일인데 목요일날 꼭 초대를 해. 그거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팀이 있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밥하다 말고 뛰어가는 거야. 팀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넷이서. 우린 외롭지 않다. 우린 팀이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도로 형제고리끼리 우애가 좋았고요. 수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금도 우린 눈빛만 보면 눈물이 나요. 왜냐면 그렇게 친구들이 서로 도운 거예요. 여기 팀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특출남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메이는. 화합하는 능력, 도와주는 능력을 평가받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너무 잘했던 거예요, 초에. 그래서 지금 서로가 다 다이아몬드 이상이 돼서 그룹들이 각자 커지면요, 저희가 다이아몬드 회의할 때 이렇게 보면요, 그냥 웃음만 나와요. 우리 그때 기억나니? 이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어느 누구도 그만두지 않았고, 그쵸?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잘했냐? 너무 못하는 기간 우리가 수없이 인내하고 그 자리를 함께 했던 거야.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것만으로 막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렵게 수년간을 안 되는 기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아메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시테크 사업이니까 그런 건데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태국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다 역전돼 있고 다 이러니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때부터 해마다 핀을 갈기 시작했어요. 사파이어부터 계속 핀을 갈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가치를 알고 동기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필요한지 뭐 내가 그냥 먹고 살만하고 해외여행 갈만한 게 나한테 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유학 보내야 되는 강렬한 동기,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게 생기니까 허투루 못 하겠는 거야. 여러분 지금요, 젊을 때 시간 많죠. 지금 정신 안 차리면요, 닥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고3짜리 애 키우고 있는데, 고3짜리 애가 미술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도 그렇게 돈 들 줄 알았으면요 안 시켰어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첫째 애니까. 음악은 돈이 많이 드는지 아는데 미술은 그렇게 드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가 준비한 31살부터 준비한 아메이 덕에 아이의 꿈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랬으면 걔 못해요. 한 달에 400만 원씩 2,400만 원 6개월치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야 돼요. 방학 때는 시간이 타임이 오버되니까 200 얼마를 더 내야 돼요. 그럼 한 달에 학원에 미술만 내는 게 600만 원이 넘어요. 미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감, 엉시엉 이런 물감이 있어요. 프랑스제. 이름도 몰라, 이름도. 뭐라 얘기해도 못 외워져요. 엉시엉 이런 막 물감이 있는데, 하나에 4만 원이에요. 색깔 하나에. 20몇 개에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걸 한 달에 하나씩 써요. 더 기가 찬 건 흰 색깔은요, 한 달에 4-5개씩 써요. 그거만 몇십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 도화지가 흰색인데, 왜 자꾸 칠하냐고! 제발 칠하지 말라고! 그래도 무의식하다며, 엄마? 감히 말씀드리는데 31살에 준비한 이 아메이 덕에요, 우리 딸은요, 꿈을 마음껏 얘기해요. 마음껏 얘기하는 애로 바뀌었어요. 잘했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중간에 저는 심지어 3년간 못했다니까요. 어떤 일이 못했다가 다시 오는데 그렇게 받아줘요? 어떤 일이 다시 그렇게 기회를 주나요? 저는요, 예전에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아메이 감사하면서 못했어요, 아메이. 매일 불평구만 많았어요. 그래서
더디게 성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운전하다 하늘 보다가도요, 너무 감사해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 사업으로 이 사업 하시나요? 저는 다분히 현실적이에요. 이 사업 준비 안 했으면요, 저희 아이 꿈 못 지켰어요. 저희 둘째 아이 또 있거든요, 고1. 엄청 먹어요. 걔 못 당해냈어요. 아시잖아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살도 그렇게 돼요. 살. 우리 수입만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살도 매달 평생 증가되고 상속돼요. 저희 할머니 뚱뚱했고 저 엄마 뚱뚱하고 저 뚱뚱하고 어김없이 2.6kg에 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뻔한 우리 딸 지금 뚱뚱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이 인풋 대비 아웃풋 없다고 불평불만 하고 왠지 이 딸들을 놓고 살 때 나는 뭘 못해주는 부모인 것 같고 얘들아 미안할 것 같죠? 저희 스폰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기억나니 옛날에? 우리 세미나 있으면 전화가 10통씩 와요. 왜냐면 베이비시터한테 맡겨놓고 세미나를 갔으니까. 봐주는 친정부모, 시부모 아무도 안 봐주시니까 저희 돈으로 다 지불해갖고 애를 맡기고 다녔어요. 근데 애를 맡기고 다닐 때 전화가 10번씩 오니까 우리가 맨날 그걸 듣다가 지독하게 막 넣어놓고 보지 않고 그러고 나서 엄마 맨날 이거 전화하면 우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러고 나서 딱 오면 애들이 땀이 범벅이 돼갖고 막 눈물 콧물 해갖고 찍혀갖고 막 냉장고 앞에서 누워있고 막 애들이 자고 이래요. 그러면 28,000원 벌면서 내가 무슨 부경화를 보겠다고 야 애들 둘을 이렇게 놔두면서 내가 야 못된 엄마가 다 있나 막 이러면서 이랬었어요 저희가. 그래갖고 우리 스폰서랑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둘이서. 아무도 스폰서 애도 부모님들이 안 봐주셔갖고. 그러면서 저희 스폰서 요즘 뭐라는지 아세요? 너 그때 기억나니? 우리 맨날 울면서 다니고. 기억나지. 야 괜히 울었어 이래. 왜 했더니 야 내 돈 걔가 다 써. 저희 스폰서 딸은 호주에 유학 가 있어요. 야 그때 괜히 미안했어. 야 진짜 하나도 안 미안해. 요즘 이러거든요. 이게 시간 전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걸로 미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성공한 사람은 시간 전망 지수가 높대요. 시간 전망이라는 거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메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전망이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의 형태로 미래를 유추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거 이상이 나한테 올 것이다라는 거. 그걸 믿는 사람한테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메 하다 그만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전 그만둬서 싸하다고 봐요. 전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 아메 쉽냐 물어보면 아니 하나도 안 쉬워라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쉬워 일주일에 한 번만 미팅 오면 돼 얼마나 쉬운 줄 아니 이랬거든요. 요즘 안 쉬워. 억 버는 게 쉽니? 쉬운 거 어디 있어? 쉬운 거 하려면 다단계 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쉬워. 왜 안 쉬운 줄 알아? 자율이라. 얘기해요. 여기서는 어느 누구 하나도 체크하거나 얽매이는 게 없어. 자율이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자율학습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자율학습인데 누군 학습하고 우린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아메가 힘든 건 오로지 자율 때문에 오로지 너의 책임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결단으로 네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적인 어떤 업무를 보았으면 아메만큼 쉬운 게 없어요. 자, 제 오늘 저기 PPT 좀 보여드리면서 또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다운드가 돼갖고 뭘 이루었느냐. 내 하나의 인생 부모님 50만 원 드리려고 이 사업 시작했지만 50만 원 주는 걸로 끝났느냐? 아니죠. 지금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땐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제가 요즘 홈미팅 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이 사업이 딱 맞는 줄 알고 시작하신 분. 요즘은 있을 수 있어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거랑 이 사업이 진짜 딱 맞는구나 확인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10여 년, 17년 전에 2001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이게 딱 맞는 사업이고 AI가 발전하면 이 사업만한 휴먼으로만 밖에 살 게 없어서 그래서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냥 돈 50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그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복이 있으려니까 아메를 만난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저 초등학교 때 사활에 다녔는데 돈 있는 애들이 그렇게 압구정동에 논 있고 밭 있는 데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 초등학교 때 거기 논이고 밭이었어요. 송파동. 그런데 다 이사가길래 쟤는 왜 논밭으로 이사를 가? 가니까 딱 거기가 개발된 거 아니에요. 그런 행운이 있는 것처럼 아니 50만 원 벌려고 딱 했는데 이게 시대에 맞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운인 거예요. 너무도 복탄 거죠. 여러분들이 조상님이 묘를 잘 쓰신 거예요. 그 뭐만 잘하면 돼요? 꾸준함만 있으면 되죠. 저는 38년을 피아노 쳤던 사람이에요. 38년을 피아노를 쳤는데도 아직도 피아노 앞에 있으면 두려워요. 아직도 악보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17년 만에 아메이 사업 어려울까요? 하면 할수록 쉬워요.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저 음악 너무 좋아서 시작했거든요. 라마니노프 칠 때마다 욕이 막 나와요.
이런 건 어떻게 작곡한 거야? 치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라마니노프는 안 태어났어야 돼.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서 하는 일도요 하면 할수록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일 처음에 내 일 같지 않았어요. 내 일 같지 않고 내 옷 같지 않았고 적성에도 안 맞는다고 매일 얘기했던 일인데 적성이 딱 맞아요. 남편 월급이 떨어질 때쯤 딱 보너스가 딱 들어요. 적성이 딱 맞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래요. 1년에 3차례 4차례씩 여행을 보내죠. 적성이 딱 맞아요. 근데 처음에 적성이 안 맞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19년째 주부 생활하고 있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적성이 아직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적성 운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사파이어 때 제 그룹 모양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불 꺼야 되나요, 이 앞에? 네. 사파이어 때 제 그룹 모양이에요. 두 그룹 사파이어. 넘겨주시겠어요? 예, 자. 네. 이게 제가 에메랄드 때 제 그룹의 모양이에요. 네. 이게 제가 다이아몬드 때 4년 전이죠. 지금은 이거에 한 4배? 5배? 제 세미나에는 250명이에요. 네, 많이 커졌죠. 네. 왜냐하면 이번에 여러분 같이 젊은 U35 중에 저희 파트너가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2조의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저희 그룹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나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또 2조, 또 몇 조의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면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게 판매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의 메인 잡을 열심히 살아내면서 미래에 대한 인생의 이모작 뿐만이 아니라 정말 꿈이 있는 사람 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되는 것 안 보여도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왜? 먼저 해서 이루어낸 사람들을 믿는 거죠. 네. 이게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남편 대기업에 21년째 근속하고 벌써부터 말 없게 생겼죠. 네. 요즘 다 335 모이면 특히나 7월부터는요 6시면 컴퓨터가 꺼진대요. 요즘 직장 요번 7월 내일부터 나가면요 대기업에 300명 이상 있는 그 직장은 6시 이후 근무 못하게 돼 있어요. 뭐 50몇 시간 근무제 이것 때문에. 그러면요 다들 뭐 할까요? 네. 특히나 축구까지 하는데 마셔라 그러면서 마시겠죠. 축구할 때쯤 이미 꽐라되어 있겠죠. 그쵸? 그 시간쯤 되면. 네. 그러면서 다들 뭘 걱정하냐면 아무런 준비도 안 하면서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저희 남편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스할 때 조용히 예스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모두가 예스할 때 조용히 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취미생활처럼 하니까 승승장구합니다. 굉장히 잘 나갑니다. 왜냐면 소신껏 하니까. 그리고 잘려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잘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만 믿고 있을 때는 회사가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렇게 미래에 대안으로 10여 년간 준비해 놓은 또 다른 인컴이 있으니까 하나도 걱정이. 그리고는 저렇게 즐깁니다. 저는 비행기만 타면 자거든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그러면서 저렇게 라면까지 끓여 먹으면서 저것 때문에 깼죠. 냄새가 나니까. 다른 걸로 절대 나를 깨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렇게 즐기고 저희 남편 지금 오로지 진짜 남자들 다 좋아하는 골프에 미쳐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 여행 되게 좋아하는 게 다이아몬드 이상이면 골프장 그냥 통째로 빌려놓고 자치기를 하던 거기서 막 잔디를 파던 70몇 호를 쓰던 무조건 무제한이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뭐 때문에요? 31살부터 남들 놀 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게 호주 시드니에 저희 호주 여행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 여행 갔을 텐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특이한 경력이 33개국의 배낭여행을 다녔습니다. 저희는 옛날에 뭐 세계로 뭐 이런 책을 제가 내려고 뭐 굉장히 여행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메이 비전을 여행으로 봤어요, 저는. 그래서 여행만 1년 동안에 돈 안 줘도 여행만 저렇게 평생을 갈 수 있게 해준다 해도 아메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람인데 대학교 때 여기를 가봤는데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인인데도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갔다니까요. 비싸서 그때 투란도트인지 뭔지라는 오페라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라보엠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제가 울컥울컥 몇 번 했나 몰라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도. 외국어로 하니까. VIP석에 서갖고요. 소리 사운드가 너무 예술이에요. 시설 가보면 우리나라 예술연단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유명하냐면 사운드가 죽입니다. 여기서 조용하게 읊조리는 말도 다 들리는 거예요. 마이크 시설 하나도 없이. 그게 그 용법인 거야, 공법.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카네기 홀하고. 그런데 거기서 음악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나한테 뿌듯하던지 제가 예술의 현장 가는 거,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좀 참았거든요.
친구들이 귀국 독주에 오면요, 축하하는 메시지 보내고 선물을 보냈어도 가서 듣는 대신 이 미팅장을 사수했거든요. 그러면서 공허할 때도 있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 음악 듣는 거 지금 되게 뽕짝 듣게 생겼지만 클래식 듣습니다. 근데 클래식 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걸 다 성공자의 CD로 바꿨어요. 제가 제 차에 있는 클래식 CD를 다 치워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요즘 다이아몬드에서 듣습니다, 마음껏. 그런데 만족지연한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글을 읽은 거예요. 여기서 배운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메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서. 근데 한 가지는 더 모른대요, 사람들이. 뭘 모르냐? 배우는 것만 알고 있는데 버리는 건 모른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고집, 아집,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나는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야. 하루는 직장생활, 하루는 집, 하루는 애, 하루는 뭐 아메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아메이 굉장히 이기적인 거 아시죠? 우선순위가 온전히 아메이로 오지 않는 이상 아메이의 성공이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고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내가 좋아하는 것들 조금 만족 지연한 거야. 지연한 거라고요. 지연했더니 지금은 뭘 꿈꾸게 되냐면 5년마다 열리는 쇼팽 콩쿠르 조성진이 세계 1등한 그 곳에 내가 갈 수 있게 됐어요. 4년 뒤에 저희 파트너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지금 그걸 꿈꾸는데 그거 어떤지 아세요? 1년 전에 예매해야 되고요. 1년 전에 예매가 안 되면 못 가는데 비용만 2,800만 원 들어요. 한 달 반 동안 계속 같은 곡 듣는 거예요. 콩쿠르니까 그 사람이 똑같은 곡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블던에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건 거예요. 쇼팽 콩쿠르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예술의 현장 조금 포기하고 여기는 음악 듣는 거. 그게 진정한 꿈 아닌가요? 그쵸? 다 갖고 끝까지 내가 뭔가를 참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서 라보엠을 받고요. 저희 두 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술 전공이에요. 악성 부채예요. 그거만 하나요? 딴 학원들도 다 다니죠. 용돈도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능이. 그런데 이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어때요? 네 꿈이 진짜 이거니? 너 이거 할 때 행복하니? 물어보는 부모로 바뀌었어요. 이걸로 어느 대학 갈래? 그래서 갈 수 있어 없어가 아니라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너 정말 행복하니? 얘 또 꿈꿔요. 벌써 그 다음은 어디? 그 다음은 어디가 쫙 맵처럼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철들어서 부모가 내가 이 꿈을 얘기하는 순간 부모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으면 우리 철들어서 입 밖에 꺼냈나요? 그냥 입속으로 사장시켰던 기억 없으신가요? 그런데 얘네들 입 밖으로 막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인 거예요. 철이 안 든 게 아니라. 고3인데 철이 안 들었겠어요? 보아하니 엄마가 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껏 꿈을 얘기하는 거. 저 이런 아이로 키우려고 31살부터 이 자리를 고수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애 똥기저귀 못 갈아주고요. 우산 이렇게 비 오면 못 갖다 줬어요, 애들. 그 다음에 중간에 간식 못 해줬어요. 왜? 아메 미팅해야 되고 누군가 알아보면 비전 보면 또 뛰어나가서 설명해 주느라고. 내 시간보다 그들의 시간에 맞춰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거 못 해줬거든요. 그런데 뭘로 제가 보상을 해주냐면요. 친구, 제일 친한 친구 누구야? 중3 말에. 그래, 걔랑 엄마가 해외여행 시켜줄게. 모든 경비 다 대줄게. 그래갖고 태국 데려간 거야, 제가. 그런 엄마 기억할까요? 집에서 공부해! 예! 간식 먹는 입만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런 잔소리하는 엄마 좋을까요? 최근에 저한테 우리 둘째 딸이 어버이날 카드를 보냈는데 남과 다르게 자기를 키워줘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엄마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안 했대. 들어본 적이 없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늘 기다려준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대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왜요? 뭐 때문에요? 내가 대단해서? 아니요, 저 욕심 많아요. 잘 키우고 싶고. 그런데 아메이 덕에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이에게 뭘 심어줘야 되는지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이의 인성. 얘, 왜 내가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잘할까요? 얘도 6명의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투자. 아낌없는 투자. 너를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자, 저희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뱃속에서부터 아메이를 했죠. 그래갖고 얘가 아메이 연수예요, 저의 연수. 뱃속에서부터 뉴트릴라이트를 먹어갖고 애가 부작용이 있어갖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자인데 키가 172예요. 골격은요. 매일 받아오는 상이 전체 남녀 골득실 1위 뭐 이런 거. 축구대회 악력상 이런 거 있잖아요. 악력 전교 1등 이런 거 해갖고 와요. 그만큼 스포츠에 능하고요. 꿈이 국제 심판이에요. 우리나라 6명밖에 없대요. 영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체력 되고, 뭐 되니까 국제 심판이 꿈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로 열심히 해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저희 스포츠 딸이에요. 호주에서 올 때마다 이렇게 스키 타고요.
발리에서 우리 여행 한번 갈 때 이렇게 서핑 한번 탔다 이 정도 경험으로 대부분 끝나죠. 얘는 그 경험을 한번 했으면 한국에 와갖고 이 자격증을 따는 애예요.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들이들이 파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아메이 덕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식 빠지고 3주 동안 제가 미국 전역을 지도 하나 보고 이렇게 여행 다닌 거예요. 그때 저는 헤리티지 캠프로 시카고에 가 있었고 미시건주 에이다에 가 있었고 혼자 비행기 타고 오라 그랬죠. 6학년인데. 근데 옆에 뭐 옆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오라는데 부작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애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스튜어디스가 와인 먹겠냐고 물어봐갖고 초등학생인데요. 그랬대요. 지금도 혼자 2박 3일 홍콩 갔다 오고 3박 4일 혼자 일본 갔다 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물건을 습득해서 뭔가 사고 싶어서 얻는 경험은 제가 해봤어요. 저도 저한테 한번 상을 줘보겠다 해서 제가 차를 한번 좋은 걸 바꿔봤거든요. 딱 한 달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물건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구나. 그럼 기쁨이 뭐가 오래갈까 봤을 때 경험을 돈 주고 산 거. 그게 굉장히 오래가죠. 제가 뭘 얘기할 때 행복하냐 보면 배낭 하나 메고 제가 젊을 때 막 여행 다녔던 그 얘기할 때 신나요. 아직까지 그때 생각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경험을 돈 주고 사는 일이 가장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그런 걸 해줘야겠구나. 책으로 습득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습득되게. 그래서 어디든 계획 짜고 가겠다 그러면 시험 기간까지 상관없이 보냅니다, 저는. 예. 그렇게 멋지게 살게끔 해주니까 남과 다르죠. 그 담임들도 벌써 가면 틀리대요.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시험 기간에 여행 보내는 엄마 특이하죠? 그 시험 필요 없다 그러는 거야. 괜찮아. 가. 그거 안 본다고 큰일 나지 않아. 오히려 이거 안 보면 큰일 나.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로 바뀐 거죠. 저희 친정엄마 보기로 하면 눈물 나요. 왜냐면 아버지 살아생전에 작품전 하시고 너무너무 럭셔리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던 친정엄마, 그 예전에 아메이 초창기에는 저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었어요. 저 스스로가 느끼는 짐. 부모가 나한테 기대지 않았지만. 왠지 딸인데 아버지 살아생전처럼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메이를 하면서 지금은 철없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계속 철없으면 좋겠어요. 계속 영원히 철없게 저희 엄마는 순수하게 살다가 가시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이스피싱 당하셨어요. 제가 전화해야 되고 막 울더래요. 엄마 살려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를 구하시겠다고 3천만 원을 딱 주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부터 분노의 팔을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건강 잃으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건강 잃으면 나 진짜 중국에 걔 찾으러 가요, 내가. 이랬어요. 중요한 거, 돈은 잃었지만 엄마 중요하다고. 내가 연말 보너스 받으니까 3천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바로 잊으셨어요. 어머, 그러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옷차려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바로 잊으셨어요. 진심이었어요. 저 살리려고 진짜 이성을 잃으셨는데, 그 돈을 잃은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사리 판단이 없어졌나라는 게 너무 슬프시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며칠간 알아누우셨었거든요. 그런데 괜찮다 그랬어요. 돈 3천만 원 제가 요번 연말 보너스 받거든요.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싹 벌써 그걸로 여행 계획이 말도 못하게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 아버지가 대학 교수셨기 때문에 이 여행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 타보신 줄 알았더니 아메이 여행에서 저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 탄 게 처음이시래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 야, 너랑 나랑 이렇게 뚱뚱한 것들은 이거 타야겠다! 막 이러세요. 예, 발도 하나도 안 찌르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어서. 제가 이게 10년 몰고 다니던 똥차를 에메랄드 됐을 때 그거보다 그분 낫지만 엄마 새 차를 사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아메이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딸이 됐고요. 아메이 덕에 인간고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저예요. 이쪽에. 예, 6살 때 한국일보사 11층에서 연주하던 모습이에요. 어릴 때부터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어요. 그 꿈을 부모님이 알고 끝까지 서포트해줘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최근에 제가 예체능 딸을 키우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리고 있어요. 우린 둘씩이나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인제 알았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피아노 치는 걸 좀 참았고, 교회 반주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참고, 그 다음에 연주회 가는 거, 음악 듣는 거 좀 참고요. 다이아몬드 된 다음 제가 피아노 2대 제 자비로 빌려갖고 연주했어요. 그때 너무 감격에 울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였었어요. 예. 너무 좋았던 거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고 살 수 있으려고 아메이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랬는데 처음에 아메이 이거 행복 맞을까? 이거 행복 맞아라고 의심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참았으니까. 많은 걸 참았으니까.
그러면서 행복 운운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과연 행복일까?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나오니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 중에 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합니다. 피아노 치고 싶을 때 마음껏 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라보엠 보고 있는 그 VIP석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건 뭐냐? 마지막이에요. 저희 부모님들 발리 여행 갔을 때 사진이에요. 친구들 부모님이에요. 제가 다 알린 친구들. 여기서 무슨 얘기 하시나, 저희 수영장에서 막 놀고 있는데 무슨 얘기 하시나 봤더니 나는 7년간 두드려 패면서 말렸어요. 막 이러고, 나는 다 갖다 버렸잖아요. 이러면서 서로 막 더 심하게 말린 걸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잊지 않아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부모님은 다 잊으신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발리 와서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셨나 봐요. 저희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이. 맨 끝에가 중학교 동창, 주황색 옷이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예. 다 친구들이 모여갖고 사업했죠. 다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해마다 여행을 가는, 돈 걱정 하나 여행 가는 팔자가 된 거예요. 저기 주황색 입은 친구가 한 달 전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저랑 등치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자청룡 우베코 별명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때 친구, 단짝 친구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지병으로 이제 2년간 투병하다가 한 달 전에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요. 저기 핑크색 바지가 어머님이세요. 근데 결혼 안 하고 가족이 없으니까 두 그룹이 굉장히 커요. 그 상속이 어머니한테 갔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진나야, 내가 상은이 살아생전에 아메이 좀 더 많이 도와줄 걸. 이런 사업인지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 가족 없이 이렇게 세상을 떴는데 쟤 참 잘 살았구나를 그 상당한 병원에서 우리가 느꼈어요. 누군가를 열심히 10여 년간 돕다가 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고요. 잘 살았다 얘기했고요. 정말 훌륭했다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멋지게 살다가 간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가서도 이렇게 아메이 덕에 부모님께 끝까지 200에서 250만 원의 수입을 계속 가져다주는 놀라운 네트워크를 상속해놓고, 그럼 저희는 뭘 할까요? 그 그룹을 더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쵸? 친구는 없지만 친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아메이 가치입니다. 아이들이에요. 그때 기말고사 기간인데 기말고사 안 보고 발리 갔어요. 그래서 더 행복해하는 표정인 거야 이게. 제가 이 3대의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초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돈 50만 원 더 벌려고 시작한 게 나의 노력으로 인해 1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3대에 영향을 끼치는 일로 변했어요. 다만 3대에만 영향을 끼쳤을까요? 모르는 친구, 모르는 사람에게도 수없이 영향을 끼치는 일이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일인 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가치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이 친구 넷으로 시작했어요. 아까 그 넷이서 짜장면 먹자고 그러고 살은 저만 찌고 매일 초대하 날 못해서 너나 좀 초대하라 그러고, 이 되는 거 맞냐고 했고 그랬던 친구 넷이 다행히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저 사람 말하는 거 봐라, 저렇게 성격 척 하라고 저런 사람이나 아메이 하는 것이라는 마지막 고정관념 갖고 계시죠. 저 같은 건 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 조용하고요. 셋 다 조용하고 심지어 낯가리고요. 예. 말 한마디가 없고 이래요. 사석에 있으면. 그런 친구들인데 환경, 어쩜 자기의 뭐 레벨 이런 걸로 아메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만두지 않았는데 다 다이아몬드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시테크 사업이 맞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사업이 아니라, 환경의 사업이 아니라, 내 지금 그 모든 제반이 돼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다 틀려요. 환경 다 틀리고, 성격 다 틀리고, 다 틀린데 이 안에 그만두지 않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럼 누군 되고 누군 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이아몬드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친구가 같이 늘 부자가 되고, 친구가 같이 하는 대화가 틀려지고, 친구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도 선명하고 확실해지고 행복해졌으면 나 혼자만 성공해도 영향력 끼치고 살 판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메이에서 성공은요, 불과 10여 년 이 안에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혹자는 60 넘은 트리플 다이아몬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들 아직 젊어서 이 아메이 가치 모른다고. 수입이 끊기는 순간, 모두가 경제적인 활동이 끝난 친구들이 있는 순간부터 아메이는 진가가 나타나는 거라고. 어딜 가도 뒷방신세인 그 나이에 박수 쳐주고 스폰서님 오셨다라고 사인 하나 받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려고 애쓰는 곳 여기밖에 없고요. 대우받는 곳 여기밖에 없고요. 평생의 돈으로부터 걱정 없고 진짜 그때부터 진심으로 골프 즐기고 사신대요. 그런데 같이 치는 친구가 없대요. 젊을 땐 같이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 저희한테도 17년 동안 이곳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치를 느끼는데 아직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끝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저것 판단하지 마시고 갈까 말까 할 때 한 번 더 오시고 할까 말까 할 때 이곳에 한 번 더 오셔서 정말 저렇게 돼? 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결국 아멘입니다. 남이 이렇대, 저 사람이 성공했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인생을 걸고 내 30대를 온전히 바쳤는데 그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정말 그때 아낌없이 바친 거 모든 보상 받고 있어.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심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젊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 아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성공자의 자리에서 꼭 만들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